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0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 한 사람의 강요를 경질했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입니다. 이 예상되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에 흑인 주도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주방위군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정규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를 진압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군대는 적과 싸우지 미국인과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꽁하고 있었던 트럼프가 이제 낙선되자 말자 마지막 한 70여일 되는 요 임기 중에서 일종의 보복 인사를 하겠다는 느낌을 받은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사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임되는 게 아니라 사표를 먼저 던지려고 했는데 이 찬스를 놓친 것 같아요. 선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예상대로 트위터를 통해서 경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도 그리고 버릴 때도 그 절차가 있는 거죠. 사람을 쓸 때는 더구나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서로 노선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한 다음에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시 대통령 시절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다시 썼습니다. 이분이 잠시 퇴임해가지고 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확인을 하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물러나게 할 때는 우리 작은 회사라도 어떤 임원을 물러나게 할 때는 만나서 미리 이야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해가지고 인간적 섭섭함을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로 이렇게 하니까 나간 사람들이 계속 험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을 쓰고 마티스 국방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번 선거에서 졌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단어 하나 때문에 졌습니다. 디선시. 영어에서 디선시라 하면은 예의라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요사이 미국 언론이나 바이든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디선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선시를 회복해야 된다. 예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은 트럼프가 예절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무례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의 무례와 트럼프의 거짓말이 결합되니까 이번 선거는 공화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고 트럼프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은 사실 이번에 선전을 했어요. 하원에서도 전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현재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게 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득표에서 약 3% 진 것은 이건 크게 진 겁니다. 선거인단에서는 아마 306대 232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트럼프는 왜 졌느냐? 공화당은 이기고 트럼프는 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성격 때문이다. 그 성격의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무례했다. 디선시가 없었다. 정치판에 무슨 예의 이야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예의는 정치든 어디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무례한 인간인지는 최근 한 2달 사이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과의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야기할 때
계속 수십 차례에 걸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바이든 목소리와 트럼프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다중방송이었습니다. 이걸 한 시간 반 동안 보여주니까 그 뒤에 누가 토론 잘했느냐? 당연히 바이든이 잘했는데 바이든이 왜 잘했느냐? 바이든이 실수할 기회를 트럼프가 막았다. 이렇게 평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토론은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토론의 질서가 좀 무질서하고 무례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트럼프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디선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개표 때 느닷없이 크게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개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일종의 뭡니까? 이거는 행패죠. 행패.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니까 느닷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표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바이든의 승리가 확인되는 순간에는 골프장에 나가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씩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 연속으로 골프장에 나가고, 이런 트럼프,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인간 대미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루즈라고 막 폄하하고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다른 아들은 아주 좀 인격적으로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릴 때부터 내가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온 인간 같아요. 이 성공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좀 마음속으로 고생을 하고 가끔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상당히 이게 좀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루즈가 안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탈세, 탈법, 거짓말, 선동,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법을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소송 거는 쪽쪽마다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디선시를 회복하자 하는 말을 요사이 많이 합니다. 디선시. 이 트럼프와 가장 비슷한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상원에 메카시라고, 위스콘신주의 메카시라는 이 상원 의원이 빨갱이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때 냉전이 격화되니까 미국에서는 국무성, 국방부 이런데 간첩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 해가지고 그 간첩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리는 있었어요. 그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너무 확대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용공 조작 차원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과도하게 되느냐 하면은 미국 군대에도 간첩이 많다. 마샬 같은 가장 존경받는 군인도 이 공산주의자를 비호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메카시를 밀던 여론과 언론이 이때부터 이게 아닌데 하는데도 계속 지금 트럼프처럼 밀다가 어느 한순간 폭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육군을 계속 그런 용공 조작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미국 군대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정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미국 육군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이 메카시가 일종의 논전을 합니다. 논전을 하다가 하도 메카시가 무례하게 나오니까 이 육군 담당 변호사가 텔레비전에 딱 중계하는 데서 이렇게 묻습니다. 메카시 상원은 당신은 예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절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청문회에 있던 사람 또 그것을 지켜보던 미국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예절이 있는 인간이냐? 당신 예절을 아느냐? 이번에 트럼프가 낙선한 것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예절을 아는 인간이냐? 디선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좌든 우든 예절이 있어야 되죠. 인간의 기본입니다. 예의 없는 우파는 예의 있는 좌파보다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우파는 거짓말 안 하는 좌파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나눠지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 드러날 때는 불리하든 유리하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디선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한국 우파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에서 계속 귀찮은 존재로 짜증 내는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만 크고 실천력은 약하고, 트럼프가 부정선거 있다고 하니까 그 트럼프 팬들보다, 트럼프의 미국 팬들보다 더 극성맞게 트럼프를 비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절을 아느냐? 당신 예절을 아는 인간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래 이 예의가 없는 집단이죠.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국군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역사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우파가 문재인보다 더 예의가 없으면 이기겠습니까? 감사합니다.